미국에서는 종종 이친 전쟁으로 언급되는 한국 전쟁. 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희생됐지만 공산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치지 못한 데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미국 남부 텍사스 엘패소에서는 지역사회와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미향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물건이 가득한 전시관. 실종 군인을 찾는 지역신문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미국 텍사스 엘패소 역사박물관의 문을 연 한국 전쟁관에 전시된 물품들입니다. 지역 역사관으로선 생소한 주제의 전시물 앞에서 관람객들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I've never seen this before, so this is all new things. Historically, I know about the Korean conflict y nos gustaría aprender más y conocer más de todo lo que pasó. Y muchas gracias por hacer esto. 전시관 한편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전체 역사관의 3분의 1이 한국 관련 전시로 채워진 셈입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엘패소는 특히 아시아인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히스패닉인 곳에서 한국 전쟁을 알리는 전시를 하게 된 건 엘패소와 동포 사회가 나눈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파소에서 참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엘파소 전체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Our Korean War veterans are getting much older, and there's an issue that a lot of them have been passing away. So I think for us, it was a long overdue exhibition, but also one that we're glad that we took right now, because it's something that I think will be very memorable for the families, especially if they brought their elders, and for those of them that recently lost their elders as well. 엘패소 지역사회와 우리 동포들이 힘을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엔 엘패소 54번 도로 일부 구간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도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의 추진력과 동포들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이 맺은 결실입니다. 참전용사들 역시 그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배려에 감사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The exhibit is beautiful. It's educational. It's super great for the younger generation. It's just outstanding. It's as people drive by and they're made aware of the Korean War. So the signs read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Highway. And to me, it was a joint effort, but the end result was it was a beautiful project. 엘패소와 한국의 소중한 인연을 알리는 엘패소 역사박물관 한국전쟁관은 내년 7월까지 운영됩니다. 미국 엘패소에서 YTN월드 안미향입니다. 상대적으로 한류의 불모지로 평가받는 북유럽에서 한류 팬이 가장 많은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K-팝 축제를 열 정도인데 올해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열띤 축제 현장에 김은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관객이 가득 찬 넓은 공연장에서 수준급 K-팝 커버 댄스 무대가 펼쳐집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에서 열린 K-팝 축제 현장입니다. I love performing and especially K-pop songs since I like them so much. So it was such a good vibe and the audience was amazing. I like that there are like different genres inside K-pop, so there's like everything for everyone. It's very diverse and I like that. 핀란드에선 이미 지난 2015년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K-팝 핀란드 협회가 설립됐습니다. 같은 해 협회 주최로 K-팝 축제가 처음 열렸는데 그렇게 시작된 K-콘 핀란드가 올해 7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나 한인 단체 주도로 한류 행사가 열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현지 한류 팬이 직접 행사 기획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K-pop Suomi ry:n tavoitteena on just tuoda yhteen suomalaisia K-pop-faneja ja toteuttaa tapahtumia, missä päästään fanittamaan ja tekemään yhdessä. 핀란드 한류 팬은 지난해 기준 5만여 명, 북유럽 주요 4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팬 연령층도 다양한데 북유럽에 부는 한류 열풍을 핀란드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pop albums, K-pop Korean music and Korean food and K-dramas, everything is growing in here, growing in popularity. 이런 인기를 보여주듯 올해 축제에는 5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This is the biggest K-Con that we have organized. So we sold out again, more than 500 tickets, closer to 600. 오직 K-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9년째 한류 행사를 열고 있는 K-팝 핀란드 협회는 앞으로 K-팝을 넘어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통해 핀란드 곳곳의 한류 팬들을 하나로 묶을 계획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YTN 월드 김은진입니다. 작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지난해 프랑스 4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도 받았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프랑스 내 한국 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확연하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파리 곳곳에서 한국 작가 초청회와 한국 문학작품 전시회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이 방문객으로 가득한 서점 한쪽, 눈에 잘 띄는 창가 앞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날 2022년도 백성 문학상을 수상한 진은영 시인을 비롯해 이승우 소설가와 편혜영 소설가 등 한국 작가 넷이 프랑스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부주의로 인한 때이른 죽음들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이 상실의 문제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이 마련한 작가와의 만남 행사. 작가들은 사흘 동안 파리 유명 서점 3곳을 찾았는데 시민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Je m'intéresse beaucoup à la culture coréenne, à la Corée de manière générale. C'est très intéressant, c'était vraiment enrichissant comme expérience. Énormément d'occasions en France d'entendre des auteurs coréens, donc c'était une belle expérience et je suis contente d'être venue. 비슷한 시기 파리 한국문화원에선 K북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유명 수상작을 포함해 한국 소설과 시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학 100여 편이 소개됐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원작으로 유명한 웹소설도 관람객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Du coup, il y a une liberté que j'adore. Moi, je trouve ça hyper charmant. Et en même temps, ça ajoute des petites touches coréennes. À chaque fois, chaque livre va apporter quelque chose en plus sur la culture coréenne. 이처럼 프랑스에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처음 접한 이들이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문학 작품으로 관심 영역을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이후에 진정하게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소설이나 아니면 이런 문학 쪽으로 좀 문학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K-팝과 K-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K-문학이 새로운 한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60, 70년대 꽃다운 젊은 시절을 이역만리 독일에서 보낸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힘겨웠던 삶,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널리 알려진 대로 이들이 보낸 외환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언젠가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담은 기록물을 이민사 박물관에 기증해 파독 광부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정부남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쟁 아버지가 저 목에다 하고 5살 때 물을 걷는 거 바다 건너는 것 같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때 아버지가 목에 하고 피난 나오는 거 짐 잔뜩 뒤에 저기 하고 건너는데 강 건넜는지 물 건너는 건지 바다. 그때 엎여서 왔어요. 신문 보고 보니까 광산 옆에 그만 뽑는다고 그래서 금방. 근데 한 번에 붙었어요. 저 광산 교육 받고 독일말 배우고 모래까마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 때는 모래까마는 안 들었어요. 와서 보니까 산이 없어서 저는 아주 놀랐어요. 왜 산이 없나? 저는 광산이라는 게 산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한국에는 탄광은 다 강원도 첩첩이 산에 있는데 여기 산이 안 보여. 이상하다 이상. 그래서 제가 내려가고 버스에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막장에 물건, 필요한 재료들, 나무, 스텐벨 뭐 거기 일절 필요한 것들을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갖고 뭐 보내라, 빨래대 하나 보내라. 그럼 빨래대가 이거 큰 통 안에 매달려서 그거 이제 보내고 천천히 보내서 알죠. 제가 그걸 조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요. 밑에 사람들, 막장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보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서 자기 필요한 데 가서 쓰지요. 원리는 뭐 케이블카랑 똑같아요. 케이블카는 사람이 탔다는 거고 저는 거기 물건을 실어 날랐다는 거지. 그래도 힘들 때 한 150m, 200m 천천히 해야지 돼.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너무 속도가 가속이 붙어갖고 배운 게 없잖아. 아무것도 기술이 없지. 광산 3년 끝났지. 계약은 끝났지. 거기 가서 신청 왔죠. 신청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오라고 그래서 한 달 반, 2달 놀았나 집에서. 응?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타이어 만드는 데 가서 일했어요. 3년 7개월인가? 타이어 공장 일이 힘들어요. 광산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8시간씩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오후, 그리고 2시부터 10시, 10시부터 또 저기 그때 그래서 참 일이 힘들었어요. 거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그래서 또 노동청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추록 운전하고 싶으니까 일자리 구해 좀 달라. 제가 그 전에 광산에 있을 때 면허증, 트럭 면허증을 따서 상담해주는 여자분이 아니다, 너는 그건 힘들고 다시 전기에 관한 일을 배우라. 그래서 제가 20개월 동안 직업 전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추만 이제 다 먹어야지. 택시 면허를 따서 가끔 가다 주말에 또 일을 했거든요. 택시를 완전히 2년 후에 제가 독일 사람한테 넘겨받았습니다. 개인 택시를. 그래서 제 이름으로 올려갖고 제가 그때서부터 택시 자영업을 했습니다. 무전으로 기도 트이고
많이 배우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손님한테도 또 좀 배우고 듣고 시야가 넓어지더라고. 굉장히 넓어지더라고 그거. 2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하다가 2001년 11월 달에 저는 끝났습니다. 일찌감치. 제가 그때 55살입니다. 저는 항상 바다를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물 들어오는 거 보고 또 물 나가는 거 보고 그런 큰 배가 들어와요. 그 상선들이. 이야, 저거 쳐다보면서 내가 저런 배를 좀 타고 세계를 좀 다녀보자. 다녀봤으면 좋겠다. 저의 꿈이 그 배를 쳐다볼 때마다 그냥 저 배를 타고 좀 어디 세상을 한번 돌고 싶다. 독일 같으면 실천이 됐는데 실현이 한국에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이민사 박물관에 거기를 내가 갈 때마다 가서 보거든요. 원리도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걸 이민사 박물관에 갖다 주면 그분들이 필요 없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시고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남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 빌려서 여행하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호주 여행 중에 렌터카를 이용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주는 운전석이 우리와 반대인 오른쪽에 있고요. 좌측 통행이기 때문에 무심코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는데요.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 렌터카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이 약관에 따라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호주는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타이어나 유리 등의 차량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비포장 도로 운전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에 따라 부담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차량을 인수하고 반납할 때 내 외부 상태를 꼼꼼하게 촬영한 뒤에 렌터카 업체에 이메일 등을 전송해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해외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YTN 월드. 글로벌 뉴스와 생생한 이슈까지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할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